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적 설계 첫 수업으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 설계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사용될 텍스트북은 다음과 같고요. 최적 설계 원리, 모델링과 컴퓨테이션 세 번째 에디션이고요. 저자는 미시간 대학교의 기계공학과의 파팔 람브로스 교수님이시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박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텍스트북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면 사실 디자인과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말이 합쳐 있어서 최적 설계, 설계를 위한 최적화가 되는 건데요. 사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영역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사실 최적화라는 건 모든 분야에 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많이 핫한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가장 근본은 최적화입니다. 최적화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패턴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컨트롤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오퍼레이션 리서치 쪽, 그래서 뭐 산업공학이나 경영학, 다양한 분야에서 오퍼레이션 쪽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마케팅 영역에서도 최적화가 활용 가능합니다. 사실 전 분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 개념이 동일한 겁니다. 기본 백그라운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어느 영역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느냐는 그쪽 도메인 난리지를 가지시고 최적화 방법론을 잘 적용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매스매티컬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응용 부분에서는 설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적화의 그런 적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이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최적화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일단은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살펴보면 오퍼레이션 분야, 운용 분야에서 최적화가 사용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었냐면 minimizing travel distances of transport ships by avoiding German U-boats.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독일의 유보트를 피해서 다음과 같은 쉽이 잠수함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트래블 디스턴스, 그 거리를 어떻게 하면 미니마이징 할 수 있을까,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최초로 이분이 푸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경로를 케이스를 가지고 B점에 도착할 수 있었겠지만 곳곳에 독일의 유보트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런 유보트들을 잘 피해서 동시에 그러니까 피하는 거 이제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어, 가장 최소의 거리로 A, B를 A에서 B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최소 거리 문제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도 활용이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 우리 자율주행 택시가 어떤 목적지까지 이르기까지 가장 적은 연료로 가려면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하려면 그 트래블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패스를 찾아야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문제에도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어, 어떤 어떤 풋을 어떤 음식물을 얼만큼 섭취를 해야 우리가 하루 동안 혹은 뭐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채워야 하는 그런 음, 그 영양소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서 리빙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면서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내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 특정 영양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경제학 쪽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 쪽에서 푼 분께서 노벨상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구나. 이번에는 기계 설계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상 최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이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의자를 설계할 때 예를 들어 여기는 이 네 지점은 예를 들어 땅에 구속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여기 앉으면 이렇게 힘이 가해지겠죠. 이런 로드와 바운더리 컨디션 하에 어떻게 하면 매터리얼의 레이아웃을 옵티멀하게 가져갈까? 매터리얼의 레이아웃이라는 건 이렇게 정해진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 상에서 내가 재료를 채울 수 있는 디자인 스페이스 상에서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 매트리얼을 채우고 어떤 곳에서 뺄 것인가 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런 부분에 채운 거죠. 이 흰 부분에 흰 부분들의 재료를 채웠고 검은 부분들에서는 재료를 뺀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최적화된 디자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은 미치간 대학의 이제 기부치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 위상 최적화를 개발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 영역에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뭔가를 분류하고 분류뿐만 아니라 리그레션으로 예측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이제 머신러닝에서 가장 유명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SVM입니다. SVM이라는 거는 결국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보통 메일과 스팸 메일을 분류하도록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네모들이 보통 메일이고 이런 동그라미들이 스팸 메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데이터들의 패턴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런 옵티멀한 바운더리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는 스팸, 이쪽에 있을 땐 정상 메일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분류할 때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최적화는 이때 어떻게 하냐면 largest margin을 찾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그룹 간의 이 거리의 차, 이 마진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최적화가 활용이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은 얼굴 인식도 하고, 보이스 레코그니션도 하고, 레코멘더 시스템 뭔가를 추천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메일을 필터링을 하기도 하죠. 마케팅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마케팅에서는 예를 들어 고객들에게 이런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비클이 스타일리시한가요? 혹은 가격이나 연비를 붙여주고 어떤 자동차를 사실래요? 이런 마케팅 영역에서의 설문을 통해서 어떤 통계적인 모델을 만드는데요. 그 통계적인 모델은 결국에 사람들이 이 제품을 A라는 제품을 다른 제품보다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의 컨셉이 그 옵션이 있을 때 A라는 제품을 선택할 확률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걸 마케팅에서 활용을 하고요. 이런 걸 초이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그 사람의 선호도 모델을 학습하는데도 최적화가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최적화가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일상생활도 그렇죠.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까? 이런 것도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최적화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번 학기 최고의 학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의 조합은 무엇일까? 아니면 내가 월화수에 집중적으로 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시간표를 짜야 최적화가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최적화하시죠. 근데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최적화 문제들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Objective, Variables, Constraints. 그래서
모든 최적화 문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포함을 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브젝티브는 목적 함수입니다. 한국말로 목적 함수. 이 목적 함수는 결국에 모든 문제들의 그 최적화를 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목적 함수를 보면 처음에 아까 이 그 잠수함을 이동시키는 문제에서는 오브젝티브가 뭐였냐면 트래블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였죠. 그리고 아까 그 영양소 섭취에 대한 문제는 리빙 코스트, 이거를 구매하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적 설계에서 아까 그 매터리얼 레이아웃을 결정함으로 해서 위상 최적화를 하는 이 의자 최적화에서는 미니마이즈를 하는데 뭘 미니마이즈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공학을 배우시면 아시는 이제 맥시마이즈를 하는데 스티프니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힘이 주어졌을 때 변형되는 정도를 어, 그러니까 변형이 안 일어나게 하는 정도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클래스의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요 각각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항상 무언가를 미니마이즈 하거나 맥시마이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브젝티브예요. 그래서 내가 최적화 문제에서 항상 무언가를 맥시마이즈 하거나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그,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리어블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 변수죠. 한국말로 변수.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 최적화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 첫 번째 문제에서는 배의 스케줄이었겠죠. 뭐 스케줄을 한다면 이런 패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음식의 컨비네이션. 어떤 음식을 얼마큼 먹어야 할까를 결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에서는 material density.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물질이 얼마큼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클래시파이어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웨이트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각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들. 그리고 제약 조건 마지막. 제약 조건은 뭐 이런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베리어블을 결정을 하는데 밸류를 결정하는데 항상 만족해야 될 부분. 그게 바로 유보트를 피하고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부분은 최소한의 그 영양 섭취 리퀘어먼트를 만족해야 되고 세 번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품을 설계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제조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만족되는 설계를 해라. 그리고 뭐 이런 데이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스트레인이라는 게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최적화 문제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오브젝티브, 베리어블, 컨스트레인. 그러면 그게 정의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이 문제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산 위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산 위에 떨어지면 뭘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반대로 했네요. 산의 정상에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산 위에 떨어졌는데 땅으로 내려가야 된다면, 육지로 가장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아무런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은 맵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걸 일단 내가 지금 위치한 위치,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아실 수 있겠죠. 어느 쪽이 내려가는 방향이고 어느 쪽이 올라가는 방향인지를 그 발에서 조금만 한 발자국치만 움직여봐도 어느 쪽이 내려가는 방향이고 올라가는 방향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내가 만약 내려간다 그러면 몇 스텝을 내려갈 것이냐를 정하고 또 그 지점에 가서 또 한번 어느 쪽이 내려가는 방향인지 살펴보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또 몇 스텝을 갈 거냐
결정하면 되겠죠. 그런 아이디어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경우에는 산을 내려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가장 낮은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거군요. 가장 높은 점을 찾는 거예요. 높은 점을 찾는 게 이제 오브젝티브라고 합시다. 그 탑을 가는 게 산에. 그러면 제약 조건은 뭐냐? 제약 조건은 뭐냐? 예를 들어 사자들이 있다면 사자를 피해서 가는 게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있는 지역으로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제약 조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만 이동을 해라. 바깥에는 사자가 있으니까. 그럼 베리어블은 뭐냐면 우리가 결정할 변수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X축 방향, Y축 방향. 그래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장 탑에 이 위치한 이 좌표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위치에 지금 있다면 여기서 아까처럼 위로 가는 방향을 정확히 탐색을 해서 그 방향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이렇게 가면 결국에 탑을 향해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문제는 때론 이런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컨스트레인이 존재했던 문제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입니다.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사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상관없을 경우에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이 되는 거고요. 아까 다시 돌아왔네요. constraint이 있는 경우에는 constrained optimizatio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derivative free optimization이라는 optimization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derivative free. 이 말은 그러니까 기울기를 계산하지 않고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아까는 산으로 올라갈 때 위로 가는 방향인지 아래로 가는 방향인지를 판단을 하고 갔었죠. 그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그레디언트죠. 데리버티브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알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바다를 탐험을 하는데 바다의 맨 낮은 곳을 찾아가야 된다. 근데 바다 밑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일 때 메타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 바닷속 수심을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근사화를 하고 그 근사한 값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스텝을 나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이제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이제 결국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디시전 메이킹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근데 어떤 정량적인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건 수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량적이어야 됩니다. 아까 오브젝티브라는 게 뭔가를 맥시마이즈하고 미니마이즈 하는 거였잖아요. 그 말은 뭔가 최대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리얼 라이프에서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포뮬레이션 될 수 있다. 정량적으로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뭐 음식물 섭취에 관련된 문제처럼요. 그러면 우리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뭘까? 굉장히 많겠죠? 아까 뭐 수업 선택도 있었고 인생의 선택도 최적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 패스를 정하는 것들도. 근데 어떤 것들은 또 최적화 문제로 풀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그러면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기 위해 문제를 만들기 위해 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 multiple objectives. 그러니까
오브젝티브가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목적 함수가 하나면 그나마 쉬운데, 예를 들어 제품을 설계한다고 생각합시다. 자동차만 설계하더라도 이 자동차를 설계하기엔 오브젝티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연비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가벼워야 되고, 또 가벼움과 동시에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충돌에. 가벼우면서 충돌에도 강해야 되고, 또 스타일리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멋있어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상충하는 문제들이죠.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가벼워야 되는데 만약에 안전해야 된다.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벼울수록 안전하지 않고 안전할수록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거 이제 나중에 파레토 커브라는 걸 또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expensive한 evaluation, 이 말은 뭐냐면 뭔가를 최적화를 하려면 계속 무언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려면 매번 무언가를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학적으로 설계할 땐 예를 들어 그 성능을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차량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성능을 계속 확인을 해야만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베리어블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차량을 설계한다고 치면 무엇을 결정해야 되나요? 모든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의 디멘션에서부터 모든 스펙,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베리어블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건가. 그리고 lots of local solutions.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베리어블이 이렇게 있고 오브젝티브 펑션이, 그러니까 y 값이 이렇게 있다면 함수가 이런 식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막 최소화하는 문제라면 최소점들이 굉장히 많은 위치에 발생을 하죠. 로컬리. 그 중에 가장 작은 값도 글로벌하게 있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최적화를 잘해야 가장 좋은 해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불확실성. 사실 최적화 문제를 잘 푼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계속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자동차를 최적 설계를 하는데 한국에서 최적 설계한 차가 사막에서 혹은 열대지방에서, 이건 굉장히 극한 추운 지방에서 최적화된 설계가 될까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씨라는 불확실한 존재 팩터로 인해서 최적화가 매번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사람의 운전 패턴, 교통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의 불확실성 때문에 최적 설계가 해를,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최적 설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 난해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또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인더스트리얼 이그젬플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했던 그 현대자동차의 미디엄 사이즈 버스의 서스펜션을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 뭘 했냐면 목적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뭘 목적 함수로 두냐면 RNH, 라이드 앤 핸들링이라는 퀄리티,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조정이 핸들링하는 게 퀄리티가 좋냐 라는 거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이 라이드 앤 핸들링이라는 거에 대한 정량적인 매트릭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라이드 컴포트, 스테이빌리티, 컨트롤러빌리티 이런 것들을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정의를 한 후에 그 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서스펜션의 이런 그 컴포넌트들의 하드 포인트, 그리고 스티프니스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어떤 디자인 베리어블들, 그 위치 값, 스티프니스 값들이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요. 제약 조건 같은 거는 이런 베리어블들의 범위를 정해줬겠죠. 어디서 어디까지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근데 보시다시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소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